작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수준까지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저는 $400 가까이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분에. 그 이유는 6월달로 예고되고 있는 오스틴에서의 그 unsupervised 그 FSD가 저는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봐요. 비감독의 FSD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은 저는 GPU의 경쟁, 즉 컴퓨팅 파워의 경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FSD 매출이 급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언제 비감독을 통과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고, 그건 올해 안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말이 좀 그렇네요. 많은 테슬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마음을 졸이는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을 졸이는 시간들을 우리가 팩트와 의견을 구별해서 조금 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을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정말 크게 빠졌는데요. 거의 뭐 한때 500불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 200불대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CEO 리스크가 폭발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50% 이상 빠졌다. 네. 뭐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매출이 심하게 빠졌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거의 지금 이러다가 테슬라 파산 선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 축으로 분명하게 계시고요. 네. 물론 매크로적인 건 우리가 예외로 놓죠. 매크로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건데요. 테슬라는 유독 또 안 좋기 때문에. 두 번째 태제는 강정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좀 더 얘기할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계량화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의 생산이 현재 지연되면서, 그래서 딜리버리가 사실은 3월부터 진행이 되면서 1, 2월에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성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는 2024년 통계도 최근에 나왔어요. 또 월드 베스트 셀링 카요. 2023년에도 더 월드 베스트 셀링 카였고 2024년에도 더 월드 베스트 셀링 카입니다. 그만큼 테슬라 판매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1월과 2월에는 구형 모델 일부 재고를 제외하고는 판매를 하지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월 초부터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요. 사람들은 다 예약에 들어갔고, 이 예약에 대한 딜리버리는 3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 2월은 매출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때 마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지의 수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크게 형성됐고, 반대파들도 형성이 됐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제가 보기에도 과도하게 영국이나 독일 정치에다가 코멘트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형성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 추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합리성은 갖고 있으나 이것은 계량화할 수 없다. 왜요? 보통 정상적인 판매가 진행되는 시기에서 모델 Y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로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라면 이것은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우리가 원인을 귀결시킬 수 있지만, 하필이면은 모델 Y가 판매되고 있지 않는 시간에서, 특히 중국으로 친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을 사지 않는다는 더 논리적인 타당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 주니퍼로 가면서 판매를 할 수 없었던 조건이 있었다. 자, 이것은 테슬라 경영진이 저는 일부러 결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주니퍼로 체인지를 할 경우에 있어서 프로덕션에 있어서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되게 단계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에 6개 라인이 있으면 1개 라인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작을 하고요. 5개 라인은 구형 모델을 계속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는 알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오스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형 모델을 안 살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흔히 말하는 수율을 끌어올립니다. 수율을 끌어올려서 프로덕션 라인 1에서 주니퍼가 완벽하게 생산되기 시작하면 자 2번을 멈추고 2번의 구형 모델을 생산하는 2번 라인을 멈추고 여기를 또 변형해서 또 2번에다가 똑같은 1번에서 얻었던 방식을 그대로 이전해서 2번 또한 수율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3번 가고 4번 가고 그래서 한 공장이 끝나면 다음 공장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는 자동차 역사상에서 사실은 과거에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포드의 모델 T가 모델 A로 바뀌면서 한번 이렇게 전체 공장을 스톱시키고 새로운 모델로 체인지한 적은 있었지만 보통 이런 과도기적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는데 이번에 그 포드 자동차의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 이후로 처음으로 테슬라는 테슬라의 모든 그 4개의 공장, 프리몬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 텍사스에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상하이 공장, 벨린 공장 이 4개 공장의 모델 Y 생산 라인을 모두 동시에 멈추고 모든 라인을 멈추고 이것을 다 조정을 한 다음에 조금씩 수율을 매주 높여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6주에서 7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주에서 7주는 모델 Y가 생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 생산됐던 것들을 모아서 지금 2월 마지막 주, 3월 첫 주부터 배송을 나라마다 좀 다르게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진들이 이것은 3분기, 3월까지 아무리 배송이 되더라도 3월 달까지 해도 1분기 실적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테슬라 경영진들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이었고 이거는 주가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의 주장은 이것은 테슬라 경영진들이 쉽게 얘기해서 I don't care. 주가에 나는 관심 없어. 어차피 초기에 도지 행정부가 들어서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관세 정책들이 불명확성들이 아직 투명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뭐 판매 매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테슬라의 판매 차량마저도 이렇게 다운시켜 버리면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는 방임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저는 200불대 초반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 왜냐하면 1월, 2월, 3월을 다 합쳐서 1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합니까? 우선은 딜리버리 숫자는 4월 1일 날이나 4월 2일 날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사람들 충격받겠죠. 요것밖에 못 팔았냐. 라고 할 거고 또 4월 말에는 1월, 2월, 3월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가 있을 텐데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4월 말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아무런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것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것이고 펀더멘탈의 변화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1월 말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2025년의 가이드라인 즉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즈가 작동될 것이라는 로봇캡이 사이버캡이 작동될 것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하방 압력을 받쳐줬던 것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소식들은 펀더멘탈성으로 대단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소식들만 계속 누적되다 보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하락하는 것은 두 가지 태제, 즉 다 가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아직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편에서 트럼프 행정부 편에서 지금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적으로 돌아선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선 거고 유럽에서 사회당이나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고 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주장 또한 합리성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언론이 증폭시켰죠. 기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입증하기에는 현재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한번 데이터를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이 유럽에서 지금 그러니까
매 주마다 테슬라 차량이 어떻게 많이 팔리냐가 보이는 겁니다. 초록색이 이제 UK 영국이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맨 오른쪽이 가장 2025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이는 것이 2024년, 2023년, 2년, 1년 이렇게 되는데요. 2025년 보시면 대단히 판매량이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2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보면은 판매량이 이것이 지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서도 대단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특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반토막이 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특이점이 있죠. 3월 첫 주죠. 3월 첫 주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월 첫 주에 왜 올라가고 있느냐? 이때가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배송이 시작된 주라는 거죠. 이때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 3월 둘째 주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지금 둘째 주 데이터까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주 데이터까지 나온다라면 이것이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본격적으로 모델 Y의 주니퍼가 판매되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면은 지난 분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딜리버리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유럽 상황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2024년 3분기가 있고요. 그 빨간색보다 조금 흐린 뭐라 그럴까요? 보라색 계열. 이것이 2025년 1분기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주차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주차에서부터 그 9주에서 10주차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상승 공선을 탈지 안 탈지도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부분에 보셨던 요 데이터하고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험 데이터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은 거의 100%를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등록수로서 테슬라 판매 수치를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라색을 보시면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 모습이 이 상승세가 유지된다라면 다른 분기하고 큰 차이 없이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떨어졌던 것은 이 구간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달 구간에서 확실하게 테슬라의 이 차량 판매가 없었다라는 거고 아마 1월 달에 있었던 것은 구형 모델의 판매가 있지 않았을까 저렇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졌던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배송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중국에서 1월 달에 중국에서 전체 테슬라 차량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은 모델 Y의 이 모델 체인지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이것만으로는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달 전체 데이터가 나와봐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4월 말까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뭐 시위며 뭐 또 차에다가 방화를 하고 불매 운동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지금 약간 기로에 있지만 판매 실적이 또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이 없다라면 테슬라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계량하기 되게 어렵다. 이것이 정말로 매출의 마이너스 30%를 가져올 것인지 마이너스 50%를 갖고 올 것인지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차량을 원래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구매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량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저는 또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또 반대를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이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그것도 계량하기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봐야 될 것은 실제로 모델 Y가 제대로 생산이 되면서 배송이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구매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상반기 끝날 때쯤 6월
달이나 7월 올 여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나올 모델 Q가 됐던 이것이 뭐 사이버 캡이 됐던 새로운 지금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만 열심히 팔아도 저는 작년보단 더 많이 팔려서 한 200만 대 선은 지금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데이터 수치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씀하셨던 이런 방화 사건이라든지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는 뭐 캠페인들 또 뭐 기아도 EV3를 갖다가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테슬라를 공격하는 조금 광고를 좀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지금 언론에서는 버즈량을 일으켜내고 있는 거고 저는 일종의 이것도 소음을 많이 일으켜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신호를 볼 때는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이 제가 신념으로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저를 또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저도 만약에 저의 태제이기 때문에 태제는 틀릴 수 있죠. 저의 태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태제가 맞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모델이 판매되는 상황이었다라면 제가 수용을 쉽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태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어떠한 판매 저하를 100% 설명할 수는 절대 없다. 왜? 모델 Y가 지금 주니퍼가 판매되고 있었다라면 1, 2월에 그것이 100% 설득이 될 텐데 판매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이 되지 않는 거고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델 Y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제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까지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그분들의 주장이 100% 맞다. 그 맞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이 모델 Y를 좀 저가형 모델로 지금 가격에 한 20% 정도 더 싸게 생산비를 좀 낮춰서 생산을 하겠다. 뭐 내년부터 기가팩토리 3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게 좀 테슬라에게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 1000만 대까지 팔겠다. 2030년까지. 이 목표는 포기했지만 지금의 180만 대의 양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서 300만 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의 시장의 기대치는 2025년에 230만 대에서 250만 대 사이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건 이제 성장률이 한 25%에서 30%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3와 모델 Y를 갖다가 아무리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하일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주니퍼를 내놓는다고 해서 모델 3와 모델 Y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시장에 지금 특히 중국의 자동차들이 중저가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중저가형 테슬라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과거 일론 머스크도 얘기해 왔던 거죠.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버전도 만들 거다. 그 변형을 해서 예를 들자면 당장의 유럽 같은 경우에 모델 3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가요. 왜냐하면 뒷좌석에 흔히 말하는 열 시트를 없앤다든지 뒷좌석에 모니터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026년부터 중국에는 모델 Y의 흔히 말하는 저렴이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모델 Q라 불리는 또는 사이버캡의 일반 판매 차량으로 불리는 이 모델 Q가 얼마나 2025년 하반기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테슬라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장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크게 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Q의 성공 그리고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2024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3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5년에도 늦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The World Best Selling Car가 돼야만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수치는 반드시 테슬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옵티머스를 쌓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안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스톨 베이스죠. 깔려있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신차일수록 테슬라의 언슈퍼바이즈 비감독하에 FSD가 작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4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신차들이 많이 팔려져야 FSD의 시장성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차 판매는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X에 테슬라의 수익률이 향후 5년 내에 1000%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글을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항상 자주 하죠. 중장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는 말에 뭐 틀린 적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곧 된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저는 믿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건 뭐냐면 조금 원래 일론 머스크가 조금 허풍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정적인 발언에서는 제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정적인 발언에는 분명하게 제가 보기엔 비판받을 게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1000% 수익률 당연히 뭐 낼 수 있죠. 지금 대단히 빠르게 에너지 부분에서 ESS 부분에서 메가팩이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한 그 공장을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하이 공장을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고 또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 텍사스에 또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메가팩 수요가 너무 커서 그래서 텍사스에 또 짓겠다고 지금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부분에서의 사업 수익률은 대단히 좋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FSD의 언슈퍼바이즈가 붙을 경우에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대로만 나아간다라면 다만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변동성들을 너무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성정길 TV에서 제가 말씀하지만 테슬라 주식에 위험성 없는 건 전혀 아니다. 네. 이거는 항상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심리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테슬라 투자에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은 차라리 기회비용 생각해서는 다른 거 투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하는 거를 지금 이미 들어오셨다라면 상당히 좀 괴로운 순간이지만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언제쯤 엑시트를 하셔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남들 던질 때 같이 던지는 것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지만 테슬라는 지금 아니지만 전체 미국의 S&P 주식이 지금 많이 내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하락의 끝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머니를 투자금을 보통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를 갖다가 하나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는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를 덤프 머니라고 하는데 지금 스마트 머니는 대단히 많이 사고 있고 덤버니가 지금 거의 매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X자를 그으면서 크로스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머니는 지금을 대단히 구매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또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올해 어떠한 이벤트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크게 봤을 때 제가 정말 이런 주가 얘기는 안 하는데 항상 댓글에서 비판을 받아서 강정순 주가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네. 저는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저의 지금 분석과 예측에 제가 공부한 거에 따름에 기초하면 저는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러한 수준까지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불가능하지만 저는 $400 가까이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분에. 그 이유는 6월 달로 예고되고 있는 오스틴에서의 그 언슈퍼바이즈드 그 FSD가 저는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맥스 연기돼도 뭐 8월 말이나 9월 말 정도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것이 그 비감독의 FSD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은 저는 GPU의 경쟁, 즉 컴퓨팅 파워의 경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리즘도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해졌고 데이터도 완벽해졌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슈퍼컴퓨터 도조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X.AI에서 만들었던 그록이 붙게 되고 그다음에 피지컬 AI가 붙게 되면서 대단히 지금 FSD의 퍼포먼스가 S커브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은 이 S커브가 올해 중반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버전 14가 나오면서 저는 버전 14에서 언슈퍼바이즈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버전 14가 지금 또 중국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모여지는 거고 중국에서 FSD가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14 가는 건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율주행에 누가 먼저 터치다운 하느냐. 지금은 웨이모가 하고 있지만 웨이모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결이 다르다. 그거는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차량을 가지고서 도시를 천천히 확장해 간다라면은 테슬라는 이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규모의 경제로 일순간에 풀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FSD 매출이 급증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언제 비감독을 통과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고 그건 올해 안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건실하게 성장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옵티머스가 한 2,000대 정도를 올해 안에 뭐 공장에 투자한다고 하겠지만 아직 이거는 R&D 차원에서 시범 생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펀다멘탈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혹하지 않지만 또 심리적으로는 또 뉴스에서 떠들고 이야기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거티브한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죠. 네거티브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판매가 3월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꺾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매도세가 저는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서 역시 테슬라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어떤 환경은 우려였어. 하지만 모델 Q가 나왔는데도 잘 많이 안 팔린다든지. 또는 모델 Q가 나왔는데 뭔가 생산 공정에 문제가 돼서 모델 Q의 생산이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든지 그래서 올해 매출이 겨우 해봤자 작년 수준으로 된다든지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존재 분명히 한다. 그래서 이런 생산의 흐름들도 여러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이 부분들이 진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을 제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주 낮은 저는 확률로서 안 될 수도 있는 건 좀 그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정책 갈등이죠. 정책 갈등은 진짜 이건 신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토지에서 지금 뭐 계속 논쟁 중인 것이 뭐 예를 들자라면 지금 뉴욕타임즈하고 논쟁 중인 것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도지가 밝혀냈던 것이 뭐 심지어는 200살도 나왔죠. 뭐 150살도 나오고 나이가 이미 죽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서 150살인데도 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런 걸 도지가 밝혀내서 이렇게 줄였는데 또 뉴욕타임즈에서 밝혀낸 건 지금 80 몇 살에 살아계신 분인데 또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지에서 이것도 가짜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연금을 안 줬다. 뭐 이런 실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갑론을박하게 되게 되면서 도지가 정말 워킹하는 것이냐, 워킹하지 않는다, 도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막 여론이 세지면서 트럼프가 너 도지 좀 그만해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 이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도지를 하는 이유를 테슬라 주주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주면 그래도 테슬라나 스페이스 X에 좀 더 우호적인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겠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공화당이 이것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지가 워킹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나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제가 다 빼고 있는 변수는 매크로적인 변수는 제가 다 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할지 또는 정말 미국이 지금 아래 공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이 흐름은 꺾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영향은 여러분 S&P 500 전체에 지금 주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매크로 영향은 따로 별도의 문제로서 논의해야 될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